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열에 대해서 처음 들어갔을 거예요. 온도는 열의 입자의 운동에 활발한 정도를 나타낸다 했어요.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고 온도가 낮을수록 입자의 운동이 둔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할 거는 페이지가 268페이지네요. 페이지 이제 되네요. 268페이지 단어는 02 다양한 방법으로 이동하는 열입니다. 세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요. 뭘로 목표를 잡을까요? 그래서 열 이동 방법을 탐구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모형 같은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 열의 이동 방법을 입자 모형으로 교과서 이래 나오네요. 입자 모형으로 그냥 하지 말고 서로 비교하면 좋아요. 비교하여 탐구하자. 우리가 비교해 볼 것 세 가지는 입자 모형은 자 어떤 식으로 열을 전달하는가에 따라서 좀 이따 배우겠지만 전도, 그 다음에 대류, 그 다음 복사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와서 이렇게 열이 전달되는데 그 예를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 더 한 다음은 전도의 예, 대류의 예, 복사의 예,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찾자 뭐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나서 내용 들어갈게요. 시간 때문에. 자, 우리가 탐구해야 될 거 세 가지 뭐였냐 하면 전도, 대류, 복사였죠. 그러면 바로 들어갈게요. 전도, 그 다음에 대류, 복사. 요거 세 개를 동시에 탐구해 봅시다.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들어갈 때 전도, 대류, 복사, 전도 이렇게 뭐 설명을 하다 보면 나중에 좀 헷갈려요. 그러면 이 방법을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일단 진행을 해 볼게요. 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전도, 대류, 복사 전달해 주는 매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달 매체 뭘 타고 전달되는지, 그 다음 우리가 또 전달 매체 바로 쓸까요? 전달되는 방법은 뭘 타고 가냐면 전도 같은 경우는 고체 물질을 매체로 하고요. 그 다음에 대류 같은 경우는 직접 이동하기 때문에 액체나 움직일 수 있는 액체나 기체가 전달 매체가 됩니다. 그리고 복사는 전달 매체 없이 바로 전자기파 형태로 바로 오거든요. 전달 매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실제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방법. 요 설명을 쓰는 거죠. 전도는 어떤 방법으로 오는 거냐면 길게 뭐 이웃 입자들 우리가 그 모든 물질들이 입자로 되어 있다고 특히 고체에서 이웃 입자들이 낮은 온도에서 진동을 하고 있는데 그 이웃 입자들 사이에 이제 충돌을 전달해 줘 가지고 열이 전달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쓸까요? 이웃 입자들 사이의 충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웃 입자들 사이의 충돌. 글자가 잘 안 나오네요. 이웃 입자들 사이의 충돌. 그 다음에 대류 같은 거는 열을 가진 입자가 직접 이동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입자가 직접 이동합니다. 직접 이동. 이 복사도 좀 비슷하게 헷갈리는데요. 일단 전달 물질, 열이 어떤 물질의 도움을 안 받고 간다는 게 차이점이고요. 열이 물질의 도움 없이 직접 이동하는 방법. 이게 비슷하죠, 맞죠? 직접 열이 도움 있다 없다 그 차이만 있는 것 같은데 좀 이따 탐구를 해볼게요. 그러면 한번 적어볼게요. 열이 다른 물질에 도움 없이 직접 이동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직접 이동, 입자가 직접 이동, 열이 도움 물질 없이 직접 이동 좀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실험 같은 걸 해보면 좋은데 이제 이미지 실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보통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쭉 책상에 이렇게 일렬로 앉아 있잖아, 맞죠? 일렬로 앉아 있으면
전도 같은 거를 테스트한다 그러면 제일 앞에 친구가 그 다음 친구 어깨를 치죠. 그 다음 친구가 그 다음 친구 어깨를 치고 또 그 다음 친구가 그 다음 친구 어깨를 전달시켜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친구가 어깨를 맞겠죠. 그러면 제일 앞에 있는 친구가 이제 전달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한테 에너지를 전해준 게 되죠. 이웃 입자를 전달한 거죠. 충돌해가지고. 요게 전도의 방법입니다. 전도의 방법. 실험으로 해본다면 전달해가지고 마지막에 애를 때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요새는 때리면 안 되죠. 학교 폭력이죠. 그리고 대류 같은 경우는 제일 앞에 있는 친구가 일어나서 뚜벅뚜벅 걸어가서 제일 마지막 친구를 직접 때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제일 앞에 있는 에너지, 열을 갖다가 직접 이동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한테 전해주는 거. 대류를 실험한다 그러면 일어나서 마지막에를 직접 때리는 거고, 전도를 실험한다 그러면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전달시켜서 제일 뒤에를 때리는 거고. 그러면 이 복사는 어떻게 실험하면 될까요? 전도는 전달하는 거고 대류는 직접 가서 때리는 건데, 열이 전달 물질 없이 제일 마지막에한테 타격을 줘야 된대요. 좋은 방법은 던지면 되죠. 지우개 같은 거. 맞죠? 지우개 같은 거를 제일 앞에가 일어나서 제일 마지막에를 던져서 맞추면 돼요. 그럼 어떤 도움 안 받고 마지막한테 타격, 열을 전해준 게 되죠. 요런 형태가 복사입니다. 그래서 직접 걸어가서 때리는 거는 대류, 뭘 던져서 맞춰서 때리는 거는 복사, 전달시켜서 해주는 거는 전도가 되죠. 이게 고등학교 가면은 복사가 이제 전자기파의 형태로 던져준다. 에너지파를 던져준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던져서 맞추는 게 복사, 직접 가서 이렇게 타격을 주는 게 대류입니다. 그렇게 구분하면 쉽게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치는 시간 몇 시죠? 자, 빨리 가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모형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고체 입자를 이제 설명해 보기 위해서 이제 뭐 젓가락 표면이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열을 가하기 전 모습, 젓가락 표면을 뭐 전자현미경으로 봤을 때 입자의 운동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만약 입자가 4개가 있었다. 3개만 합시다. 3개가 있었다. 3개가 있었다. 3개가 있었다. 그리고 얘네들은 절대 온도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약한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한 칸씩 표현했었죠. 이게 열을 가하기 전 젓가락의 입자 운동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 왼쪽 부분에 제일 끄트머리에 불을 피워 본다. 뭐 램프를 쓰던 뭐 가열을 한단 말이죠.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뭐 합니까? 진동을 더 심하게 하겠죠. 열 받은 부분, 요 부분이 이렇게 표시를 좀 할게요. 이렇게 됐는데 시간이 흘러서 이 오른쪽 그래프의 오른쪽 모습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얘가 옆에 친구들한테 전달을 해주고 또 전달을 해주겠죠. 또 열을 받은 얘가 옆에 전달해주고 또 전달해주겠죠. 그래서 젓가락 전체가 뜨거워지는 이웃 입자에 맞죠? 이웃 입자에 충돌해가지고 맞죠? 이 충돌해가지고 뭐 해준 거냐면 전달해준 거예요. 요게 전도의 방식이죠. 대류 같은 경우는 입자 모형으로 하는 것보다 이제 많이 나오는 설명에 이제 냄비를 많이 그리는데요. 자, 뭐 한번 간단하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냄비가 있고 또 마찬가지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해요. 가열을 하게 되면 여기에 분명히 물이 차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노란 걸로 그릴게요. 물이다. 그러면 열을 가하게 되면은 여기 뜨거워지겠죠. 더운 물은 위로 갑니다. 위로 가고 더운 물이 위로 가고 하늘로 뚫고 올라갈 수 없으니까 옆으로 퍼지겠죠. 퍼지는 동안 식을 거예요. 식은 거 파란색으로 표시할까요? 찬물. 식게 되면 밀도가 커져서 아래로 내려오죠. 우리 밀도할 때 배웠죠. 그리고 여기 물이 없어지니까 채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순환을 만들어줍니다. 가만히 보면 열을 받아서 이 입자들이 요렇게 한 바퀴 요렇게 한 바퀴 직접 순환을 합니다. 이게 대류입니다. 대류. 그럼 쌤이 왜 이렇게 순환이 되는데요? 이건 뭐하고 막 관련이 깊다? 밀도하고 관련이 깊죠. 우리 밀도 배웠었죠. 밀도 구하는 공식이 뭐였냐면 부피분의 뭐였어요? 질량이죠.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죠.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다. 결국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면 부피가 커지겠죠. 그래서
온도하고 부피는 비례관계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가열했죠? 온도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부피도 커지겠죠. 분모가 커졌죠. 밀도 값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죠. 밀도가 작으면 위로 가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져서 분모가 커졌기 때문에 밀도가 줄어들어서 올라가고, 거꾸로 식게 되면은 온도가 내려가니까 부피가 작아지고 분모가 작아지니까 밀도는 커져서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순환하는 게 대류입니다. 그리고 복사 같은 경우는 태양열이 직접 오는 거. 근데 실제 생활에서는 태양열보다도 난로를 많이 생각할 수 있죠. 난로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 봤을 거예요. 난로에 보면 저 니크롬선이라는 굵은 선 두 개가 있고, 거기서 막 열이 나가지고 1단 틀면 한 개 나오고 뭐 2단 틀면 두 개 나오고, 이렇게 관이 이렇게 있고, 맞죠? 관이 좀 너무 두껍게 그렸나요? 관이 두 개 있고, 이제 이걸 키게 되면 여기에서 벌겋게 열이 나오는 거, 맞죠? 2단을 틀면 여도 벌겋게 나오는 거. 이 난로가 있을 때 근처에 손을 가까이 가져가면 이 손이 바로 따스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 손을 딱 막아버리면, 앞에 뭐 책 같은 걸로 막아버리면 따스함이 사라지고 탁 열면은 따스하죠. 그건 뭐냐? 이 난로에서 아까 직접 던져서 맞추는 것처럼 난로에서 막 전자기 팔을 던져가지고 이 손에 부딪히면서 손이 뜨끈해지는 거죠. 이게 복사의 예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비교를 하는 과정이니까 특징도 간단하게 한번 적어볼까요? 특징. 전도 같은 경우는 뭐 고체 매질 타고 한다는데 뭐 나무나 구리나 철이나 이런 것 따라서 전도되는 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뭐 하나 쓴다 그러면 물질의 종류에 따라 뭐가 다르다. 전도 속도가 차이가 난다. 전도 속도가 다릅니다. 시간 때문에 조금 빨리 할게요. 그 다음에 대류의 특징은 이게 제일 좋아요. 밀도하고 관련된다. 방금 설명했으니까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복사는 특징이 전달 물질이 없어요. 바로 올 수 있어요. 던져서 오죠. 당연히 뭐하다. 전도나 대류보다 빠르게 도착합니다. 그리고 종이 쳤는데 이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화장실 갈 친구만 가세요. 자, 전도의 뭐 방금 얘기했듯이 간단하게 정리하는데 보면 고체니까, 맞죠? 국물에 숟가락을 넣으면 따뜻해지죠. 뜨거워지죠. 간단하게 국물에 숟가락은 뜨거워진다. 이게 전도의 예가 되죠. 이웃 입자들을 전달시켜서 운동을.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듯이 겨울 되면 공원 같은 데 의자가 많이 있는데요. 나무로 된 것도 있고 철로 된 것도 있어요. 같은 공간이니까 온도는 같은데 엉덩이에 탁 앉으면 철이 훨씬 차갑게 느껴지죠. 왜? 전도가 빨리 되니까 엉덩이를 빨리 차갑게 안 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런 예도 전도의 예가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 철의자보다 무슨 의자가? 나무 의자가 따뜻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류에는 아까 얘기했었죠. 뭐였어요? 뭡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노란 걸로 쓸까요? 냄비 맞죠? 냄비 아래만 가열해도 물 전체가 위에 있는 그림처럼 뜨거워진다 하는 거. 여러분도 이거 해봤을 거니까. 그리고 또 좋은 예가 에어컨 어디에 설치되어 있던가요? 에어컨 위에 설치되어 있죠. 왜? 밀도 찬공기는 크니까 아래로 내려오니까, 맞죠? 왜 에어컨은 위에 설치. 그 다음에 난로는 보통 어디에 설치되죠? 난로는 아래에 설치합니다. 왜냐하면 더운 공기는 위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했죠? 설치함. 이렇게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글자가 좀 날라갑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복사. 얘가 좀 더 많은데요. 전달 물질이 없이 오는 거. 가장 좋은 예가 이거죠. 태양 맞죠? 태양열이 우주에 거의 공기가 없죠. 지구에 도달하는 거 맞죠? 그래서 태양의 열이 지구에 전달되는 과정.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 이런 말 쓰죠. 태양의 열이 지구에 도달. 요걸 또 다르게 얘기하면 태양이 비치는 곳,
양지죠. 양지. 어떻다? 따뜻하다. 그 다음에 오지 않는 음지, 그늘, 음지라고 할까요? 그늘, 뭐다? 춥다. 요런 것도 그 예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좋은 예가 난로를 탁 켜요. 그럼 바로 따뜻하죠. 난로 근처는 따뜻하다. 바로 따뜻하다. 그리고 여러분들 빵 구울 때 쓰는 토스트기, 그리고 오븐 같은 것도 해당됩니다. 오븐 잘 보면 위에 등이 있고요. 그 등에서 뭐 닭고기를 넣으면 그 등에서 전자기파를 막 던져가지고 지우개를 던져가지고 닭고기를 맞춰요. 그래가 뜨뜻하게 하는 거니까 복사의 예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죠. 여기도 난로가 있어요. 맞죠? 복사. 키자마자 따뜻해요. 책으로 가리면 안 따뜻합니다. 이건 복사예요. 키자마자 따뜻한 게 아니라 여기도 난로가 있죠. 키고 나서 한 2-30분 지났는데 따뜻해요. 그거는 뭐냐? 직접적으로 던져서 오는 게 아니라 따뜻한 기운을 가진 입자들이 대류를 통해서 우리 몸으로 전달돼서 순환을 하기 때문에 따뜻해진 거죠. 그래서 난로는 대류다 뭐 이런 식으로 내는 게 아니라 대류에 의해서 난로도 쓸 수 있고 난로에 의해서 복사도 된다. 그 다음에 굳이 이용한다고 하면 전도로도 이용할 수 있죠. 난로가 있는데 철사 같은 거나 아니면 젓가락 같은 거 올려내면 손이 뜨거워지겠죠. 그럼 전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판단해 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열 전달하는 방법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